평양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산골짜기.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눈 덮인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동강을 건넌 지 이틀째 두 사람은 단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끊임없이 추격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수많은 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호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빛여우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얼음물에 빠진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필름통에는 수천 명의 생명이 달린 정보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동무, 조금만 더 버티시오. 김민호가 은빛여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짐이 되고 있소. 은빛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강변에서 죽었을 것이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은빛여우는 강을 건너는 최적의 경로를 알고 있었고 숲속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었습니다. 남측 정보기관의 정예 요원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김민호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불을 피우기엔 위험했지만 이대로 밤을 보내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시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호는 조심스럽게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옷으로 막았습니다. 미약한 불빛이 동굴을 비췄습니다. 은빛여우가 가방에서 작은 통조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군이 공중 투하한 물자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요. 동무가 드시오. 아니요. 당신이 더 필요하오. 나는 괜찮소. 동무, 그 필름통을 남쪽까지 가져가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요. 나는 단지 길잡이일 뿐이요. 김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을 것이요. 함께 말이요. 그 순간 동굴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수색견을 동원한 것입니다.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궁견이요. 은빛여우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소. 곧 이곳을 찾아낼 것이요. 김민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궁견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강물에 들어가거나 향신료로 냄새를 가려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동굴 깊은 곳이 있나 확인하시오. 김민호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여우는 불을 끄고 동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좁은 틈이 있소.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요. 당신이 들어가시오. 필름통도 가지고. 무슨 소리요? 당신은? 내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것이요. 당신은 여기 숨어 있다가 그들이 떠나면 남쪽으로 계속 가시오. 안 돼요. 당신 혼자서는. 다른 방법이 없소? 김민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민호는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 은빛여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부산의 백령호텔로 가져가시오. 3층 305호실, 비밀번호는 청산리 해돋이요. 거기서 접선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동무, 은빛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요.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김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추격대는 동굴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5명의 보안성 요원과 2마리의 군견. 김민호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저기다. 저자를 잡아라. 추격대가 김민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군견들이 광적으로 지저대며 뒤를 따랐습니다. 김민호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어 올랐습니다. 김민호는 몸을 낮추며 계속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견을 따돌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개울을 따라 100m쯤 갔을 때 김민호는 반대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였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었습니다. 추격대는 개울가에서 잠시 헤맸습니다. 군견들이 냄새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베테랑이었습니다. 곧 흩어져 양쪽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김민호는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총을 쥐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추격대원들이 놀라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쪽에서 들려오는데 미군 전선이 가까운가? 추격대장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전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전파가 차단된 것입니다. 철수한다. 일단 본부에 보고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추격대는 서둘러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이 흐려질 무렵 누군가 김민호를 흔들었습니다. 동무, 동무, 정신 차리시오. 은비처우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동굴에서 나와 김민호를 찾아낸 것입니다. 당신, 왜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소? 은비쩌우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민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몸을 비벼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폭발음은 당신이? 김민호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가방에 수류탄이 있었소. 반대편 산에 던져 추격대를 혼란시킨 것이요. 영리하군.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비쩌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젖은 옷으로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운 곳에 있소. 위험하지만 가야 하오. 은비쩌우가 김민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매 발걸음이 고통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드문드문 보이는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김민호와 은비쩌우는 마을 가장자리의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는 마른 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벗고 집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추위가 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은비쩌우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것이오. 남쪽으로 계속 가야 하오. 추격대가 다시 올 텐데. 그래도 가야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 김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필름통이 없었습니다. 필름통은 여기 있소. 은비쩌우가 품 안에서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갈 때도 계속 가지고 있었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김민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헛간 틈으로 새어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먼지와 피로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인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요?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은빛여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가족이 전쟁 초기에 북에 끌려갔소. 아버지와 오빠가 인민군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소.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직도 평양 어딘가에 있을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고 싶소. 이 전쟁을 끝내고 가족을 되찾고 싶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요. 김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탉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집 속에서 나왔습니다. 옷은 아직 덜 말랐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생존을 향해, 그리고 희망을 향해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양의 보안성에서는 특별 수색대가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색대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김민호를 반드시 찾아내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그가 가진 정보를 회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남측 전선의 정보부대에서는 김민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비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났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구출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민호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산속을 헤매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 그들은 작은 시냇가에서 멈췄습니다. 은빛여우의 다리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소.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김민호가 그녀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력도 한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민호는 재빨리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정찰대로 보이는 3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DONT 슈트, 어메러컨즈. 김민호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We need help. We have important intelligence. 미군 병사 중 하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HQ, this is 찰리 팀. We found two civilians. They CLAIM to have intelligence. Requesting immediate extraction. 구조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1시간 후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들것에 실려 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김민호는 어떤 장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민호 대위, 수고하셨습니다. 필름은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정보는 지금 분석 중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로 우리는 큰 작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무는 완수된 것입니다. 은빛여우는 옆 병실에 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곧 회복할 것입니다.
김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새로운 작전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와 은빛 여우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림자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